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의 시궁창 사연이 아니라 구독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휴 시꺼맸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는 평범한 엄마이고 또 평소 핫설을 즐겨보는 구독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좀 황당한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사실 이게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좀 어이가 없는 그런 해프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선 말 그대로 심장이 철렁하고 정말 제대로 시겁을 했던 일이라 그래서 다들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투고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식의 사연을 써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미리 사과드립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전이죠.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경 저는 큰애와 작은아이를 평소 다니던 공부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큰아이는 12살, 작은아이는 8살입니다. 성별은 안 나와 있는데 글의 정황상 큰아이는 딸, 작은아이는 아들 같습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 작은애가 평소 워낙에 활달하고 또 극성인지라 가끔 통제가 잘 안되곤 했었는데요. 이날도 그랬습니다.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엄마의 제 손을 놔버리곤 혼자 깔깔거리며 막 뛰어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길이요,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곤 해도 차량 통행이 생각보다 많고 또 교차 길목들이 많아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이의 뒤를 따라 같이 뛰었습니다. 일단 큰아이는 나이도 있고 얌전하니까 안심을 하고 작은아이를 쫓아간 거죠. 그리고 역시 저희 큰아이는 천천히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작은아이와 제가 드자비질을 하다가 제가 커브길을 돌았고 바로 아이를 딱 잡았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저희 큰아이가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라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런 절규를 하면서 저를 찾는 겁니다. 순간 깜짝 놀랐죠. 바로 달려갔어요. 아마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아니 부모는 다 알 겁니다. 자식들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그게 어떤 상황인지 특히 위험할 때 그 느낌 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달려갔더니 그 짧은 사이에 아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놀랬죠. 하지만 침착하게 왜 그래 꽁꽁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방금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훅 다가와서는 자기를 이렇게 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저를 불렀던 거고 또 그렇게 비명을 지르니까 그 남자는 얼른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네요. 정말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백주대낮에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진짜 아이도 아이지만 저도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튼 저희 아이의 말에 의하면 젊은 남자였고요. 모자를 깊게 푹 눌러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드문드문 노란 머리카락이 보였으며 안경을 썼고 거기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죠. 더 무서운 거야. 또 키도 많이 컸고 파란색 티를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생김새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정신 이상자 혹은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묻지마 범죄 그런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성범죄자 알림이를 보면요. 아이 학교 주변에 몇몇 성범죄자들이 살기도 하더군요. 성범죄자들이 그 망할 새끼들이 해서 당장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하필 학교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불안한 겁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그냥 경찰에 신고를 했죠. 사실 그래요. 그 범인을 잡고 못 잡고를 떠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잡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를 함으로써 순찰이라도 더 많이 돌아달라는 의미로 한 거죠. 그리고 물어봤더니 근처 CCTV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 약 열흘 동안 제가 아이들 옆에 딱 달라붙어서 계속 조심조심 그렇게 다녔어요. 계속 긴장하고. 참고로 신고를 접수한 후에 아이들 공부방 근처에 순찰차가 항시 대기를 하고 또 아동 지킴이 순찰하는 분들도 수시로 와주셨는데 참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안심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4월 1일 만우절. 형사님한테 연락이 왔네요. 범인 잡았다고.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 역시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하고 물었더니 헐. 제가 지난 6년 동안 단골로 다니던 동네 미용실, 그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 총각이었네요. 헐.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그날 평소 일할 때랑 전혀 다른 안경을 썼고 모자를 푹 눌러 썼으며 거기에다 당연히 마스크도 착용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이 총각이요. 그렇게 아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1도 못한 채 그저 반가운 마음에 후다닥 달려가서 손을 들고 꽁꽁아 안녕!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아이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른 겁니다. 참고로 이때 아이의 이름도 불렀다고 하는데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저희 아이는 그걸 듣지 못했고 엄마! 이러면서 저를 찾은 거죠. 그러자 이 총각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허허허. 쓰고 보니까 참 별거 없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원효대사 해골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범인의 정체를 전혀 몰랐을 땐 진짜요. 정말 며칠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신경이 쓰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동네 총각이야. 여하튼 그 길로 바로 만나서 오해 다 풀었고요. 신고 철회를 해야 사건이 끝난 데서 내일 가려고 합니다. 뭐 솔직히 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정말 다행이죠. 만약 정말로 범죄자, 뭐 성범죄자 혹은 정신이상자, 묻지마 범죄자 그런 존재였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었을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일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신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혹은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는 1초의 고민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신고를 하자.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늘 긴장을 해야 한다. 사고는 순식간이다. 여튼 이번에 정말 크게 시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걸 위안으로 삼으며 이만 글 줄일까 합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 아기들 잘 키우시고요. 다행입니다. 별일이 없어서. 근데 총각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애 놀래지. 그런데 왜 도망을 가? 그냥 얼굴 보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해봐서 압니다. 완전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지 같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카메라 상에서는 얼굴이 되게 큐트하죠. 핸섬하고 큐트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제가 평소에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는데 밤에 보면 좀 거시기합니다. 이거 옛날에 방송에서 풀었던 얘기인데 몇 년 전이어서 아무튼 저희 집 바로 앞에서 생긴 일인데요.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면 약간 큰 길에서 골목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골목이 길이가 10m가 안 돼요. 물론 저희 집 뒤로도 한 10m 더 있는데 저희 집까지는 10m. 이게 작은 골목이야. 그런데 되게 좁고 음침해요.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골목 그 옆에 한가운데 감나무 큰 거 있는데 되게 을씨년스럽고 그래요. 가을이면. 아니 아무 때나. 하루는 그렇게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밤이었어요. 새벽이었나? 골목을 이렇게 코너를 딱 돌아가는데 코너를 돕과 동시에 어떤 아가씨가 저하고 부딪힌 겁니다. 되게 어두워요. 부딪혔어요. 이게 뭐 돌아섰는데 사람이 저기 있는 애가 아니라 서로가 돌면서 부딪힌 겁니다. 키가 요만해가지고 푹 쓰러져 앉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 다쳤습니까? 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괜찮아요? 이러니까 보통 뭐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럼 어머 이게 아니고
나 도망갔잖아. 그리고 조금 이따 나와보니까 그 자리에 오줌도 쌌더라고. 아마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걔.